자, 우리 아까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 국토교토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를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를 등록할 때 단위는 뭐다? 필지. 토지를 등록하는데 무엇별로? 필지별로 등록을 해요. 필지별로 무슨 내용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것을 등록합니다. 그냥 등록하는 거 아니고 뭐하고?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 지적법 시험 우리 지적법 강의 시간에는 제가 맨날 이거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데가 어딘지. 이제 용어 정리하셨죠? 이제 말뜻 쭉 보셨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법이 들어가겠다고. 이제 여기, 자, 여기 공부하는 데가 2장 327페이지. 327페이지. 자, 맨 위에서 책을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제목이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2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공부한다? 이런 거 공부할 거라고요. 필지별로 소재, 지번, 여기 공부하는 데가 2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순서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무엇별로 등록해요. 필지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별로 등록한다? 필지별로 등록하니까 이제 먼저 뭘 얘기한 거예요. 책에서. 필지를 먼저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위에 필지.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필지란 지번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자, 글을 읽었어. 여기서 지번부여적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번부여적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아까 뭐? 동리. 아까 지번부여적이란 동리.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를 말해요. 동리. 지번 끊어붙이는 단위. 지번부여적. 자, 다시 읽을게요. 필지란 어디의 토지로서? 지번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연접한 토지로서 구획된 하나의 지번이 분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자, 읽는데 뭐 무리 없으신가? 그럴 것 같아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래서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건 토지 단위인데 인위적인 거죠. 사람이 쪼갠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땅덩어리는 다 하나인데 자연적으로는. 근데 필지를 나눌 때 일단은 조건이 같은 지번부여적 안에 있어야 된다고. 되셨나? 느낌 와요? 어디에? 같은 지번부여적. 하나의 지번부여적. 동일한 지번부여적 안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신림동하고 동천동 있었잖아요. 신림동, 동이 다르죠? 신림동, 동천동, 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가 두 개의 동에 걸칠 수는 없다고. 개념 잡히셨나요? 그러니까 필지라고 하는 건 땅을 쪼갤 때는 어디 안에서? 동 안에서 쪼개는 거라고. 리 안에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두 개의 동리에 걸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실 때요. 우리가 토지 말고 건물 있죠, 건물이. 한 개, 건물은 땅 위에다 지을 거 아닙니까? 건물의 대지가 두 필지일 수 있나? 두 필지의 땅에다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있냐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대지가 두 필지도 있죠. 그럼 건물 땅은 몇 개인데? 두 필지, 두 개인데 건물은 한 개일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은 두 필지다 하나를 짓는데 두 필지가 하나는 봉천동이고 하나는 신림동이야. 그 중간에다 건물 지을 수도 있다고. 지을 수 있다고요. 지을 수 있어. 건물은 그렇게 지을 수도 있어. 개념을 잡아서 그래서 건물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칠 수 있어요. 건물은 걸칠 수가 있는데 토지는 그럴 수가 없다고. 토지는 딱 어디서 나눠진다? 동리에서 딱딱딱 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지번 부여적 안에서요.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 보시면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
필지의 성립 요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필지는 뭐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적이 동의될 거. 지번 부여적 아까 뭐였죠? 동리. 거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지번 부여적에 뭐라고 나와요? 법정동이란 말 나오죠? 법정동. 혹시 법정동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법정동? 법정동? 지번을 붙일 때 그 동이라고 하는 그 동리를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법정동은 무엇과 관련, 땅과 관련된 거예요. 예, 지번을 붙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단위가 뭐라고 한다? 지번 부여적이고, 아까 지번 부여적은 뭘 말한다? 동리를 말한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동리를 무슨 동 그래? 법정동, 법정리 그래요. 근데 그럼 지번을 붙일 때 동리는 법정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동을 쪼갤 수 있어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행정동이라고 그래요. 행정동. 예, 요거는 이게 처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신 부동산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번을 쓸 때 그 동은 무슨 동을 얘기하는 거다?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동. 자, 신림동이 있어요. 이게 신림동이야. 그럼 신림동에 천필지가 있다. 그럼 지번이 어떻게 있을까? 이쪽은 봉천동이야. 여기는 봉천동. 그럼 신림동에 천필지가 있어. 그럼 1번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다른 동이잖아요. 그럼 이 동이 무슨 동? 신림동, 봉천동, 이게 지번을 붙이는 동이니까 법정 동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여기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상동, 뭐 신림 본동 이런 동들도 있잖아요. 그건 뭘 위해서 만든 동? 행정사무, 행정적 편의에서 만든 동을 무슨 동이란다? 행정동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행정동. 예. 그런데 이게 신림 1동, 2동 이러면 좋은데요. 좋은데 이런 좀 그나마 난데, 어떤 동네는 법정동하고 행정동 이름이 전혀 달라요. 법정동 이름하고 지번을 붙이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이름이 전혀 다른 동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소가 이제 위례에 있는데, 위례에 이제 그 성남에 있는 이제 성남, 뭐 하남 이렇게 송파에 걸쳐 있는데, 자, 장지동이라고 있다고. 장지동 50번지래. 그럼 장지동 50번지, 50이란 지번을 얘기했죠. 그럼 장지동은 무슨 동이에요? 법정동이라고. 지번을 얘기할 때 동이 무슨 동이다? 법정동. 근데 행정동 이름은 위례동이에요. 행정동 이름은 무슨 동? 위례동. 그럼 장지동 동사무소는 없다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위례동 동사무소는 있어. 근데 장지동 동사무소는 없다. 개념 잡으셨나? 예. 그러면 우리가 지번 얘기할 때 동은 행정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저 계약서를 쓰는데 손님이 그런다고. 옛날에 여기 장기동이었는데 계약서에 계약서에 장기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례동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손님들이 우리는 위례동인데 이름이 어떻게 장기동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동중개하는데 저쪽 사장님이, 대표님이 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동일이 바뀐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지번 얘기할 때는 무슨 동? 법정동. 지번 얘기할 때 법정동. 자, 그래서 지번 부여정은 법정 동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필지는 토지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된다. 거기는 지금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예. 자,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하나의 필지가 되고, 그럼 하나의 필지별로, 자, 지금 뭐 공부했냐면, 요거 한 거예요, 요거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럼 필지별로 뭐가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소재는 아까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였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게 뭐예요? 소재잖아요. 소재, 위치하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법에서 말할 거리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나온다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도 기술적인 얘기라서 말할 거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4개입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제 그거 공부하실 거예요.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집원 나오죠. 실제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를 뭐라고 한다? 지번. 그래, 지번. 넘길게요. 볼게요. 자, 지번은 이게 다 조문이에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안 하는 경우도 있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자로 썼다고, 옛날에. 지번이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35에 이게 지번이라고. 이게 옛날엔 지번을 뭐로? 한자로 썼다고, 한자로. 지금은 어떻게 쓰죠? 지번을 뭐로 쓴다?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고. 이게 한자로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75년서부터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지번은 뭐로 쓴다? 뭐로 쓴다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요. 자, 계속 읽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산자.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나눠진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뭐 만들고? 토지대장을 만들고. 나머지 땅들은 임야대장. 그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지번을 붙일 때 아라비아 숫자만 써져 있으면 토지대장이 있는 토지고요.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인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0번지하고요. 산 50번지는 다른 토지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임야대장인 토지는 앞에다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산 50번지 하면 아 이거 어디 있는 거다? 임야대장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줄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게 지금 다 조문이라고. 이게 만든 말이 아니라 조문이에요, 조문.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다 시험 문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봉천동에요. 집원들이 종전에 10번지, 11번지, 12번지 쭉 있다고. 집원들이 쭉 있는데 10번지를요. 분할을 할게요. 쪼갤게. 두 필지 나눌게요. 자, 두 필지로 나눴어요. 그럼 필지 수가 늘어났죠? 한 필지였다가 두 필지로 늘어났잖아요. 약간 필지가 늘어났으니까 뭐가 필요? 지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번을 표현하는데 지번을 뭐라고 쓰긴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11로 쓸 수 있을까요? 봉천동에 11번지는 이미 있잖아.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10에 1번지라고 붙인다고. 되셨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지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때 요 지번을 얘기할 때 요 번호를 본번, 요 번호를 부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번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번만으로 된 게 있나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고 부번이 필요한 이유는 이해되셨죠? 예, 됐고요. 그럼 이때 본번과 부번의 구분을 쓸 때 줄로 표시한다고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읽기는 뭐라고 읽으래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럼 읽으세요. 10에 다시로 좀 읽지 마시라고. 10, 의, 예,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예, 그리고 의라고 표시한다.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의라고 표시한다. OX. X.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의라고 읽는다고. 예? 기출문제예요. 의라고 뭐라고요? 읽는다고. 표시는 쓰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쓸 때는 줄로 쓰고. 되셨습니까? 유치한 문제가 아니고요. 연역 문제예요. 의라고 표시한다는 75년도까지 조문이에요. 이게 75년도 방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지번을 한자로 써 있어서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요게 뭐고요? 35. 본번. 요게 부번. 본번과 부번의 구분을 의라고 표시했다고. 옛날 지번 쓸 때는 의라고 썼다고. 근데 지금은 쓸 때는 줄로 쓰고 읽기만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조문의 뜻? 예, 됐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음미하면서 맨 위에서도 읽습니다. 지번은
맨날 나오는 조문이니까 그래.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줄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의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률 규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자, 1번 신규 등록, 2번에 분할, 3번에 합병, 4번은 지금 안 합니다. 자, 개념만 좀 볼게요. 자, 1번 제목이 뭡니까? 신규 등록. 입으로 한 번만 읽으세요. 신규 등록. 입에 좀 베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여러분들 우리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토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죠.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럼 토지가 뭐예요? 토지. 땅이잖아, 땅.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토지예요? 이제 등기법 할 때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때 토지란 바다가 아닌데요.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 사는 지구를 둘로 나누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둘로 나누게 세 개로도 안 나누고 둘로만 나눌게요.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바다하고 육지로 나누죠. 그렇잖아요. 그 육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뭐가 아닌데? 바다가 아닌데요. 그럼 바다는 뭐가 아닌데? 토지가 아닌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뭐만 얘기하면 될까? 둘의 경계만 얘기하면 돼. 되셨나요? 그럼 어디와 어디의 경계? 토지 아니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다하고 토지의 경계가 어디냐면 바다가 제일 찰대를 기준으로 해. 바다는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찰대의 선을 만조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만조, 최대 만조선. 제일 빠질 때가 간조선이라고 한다. 근데 어디가 기냐면 최대 만조의 선이 기준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나온 문제인데 그냥 일단 들으세요. 평균 해수면이 아닙니다.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어디가 기준이다? 최대 만조에서 최대 만조. 박명수가 뭐 땅을 1000평을 샀는데 뭐 샀을 때는 1000평이었는데 저녁 때 갔더니 500평 됐다고 그러지. 갔더니 500평은 바다로 들어갔다고 그런 개그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땐 그 개그로 들어야 되는데 갯벌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갯벌은 바다예요. 자, 둘 중에 하나로 그랬잖아. 뭐 아니면 뭐. 토지 아니면 바다. 그럼 어디서부터가 토지? 최대 만조에선 위가 토지라 했잖아요. 그럼 갯벌은 만조일 때는 물에 들어가 있다가 간조일 때는 빠지는 땅이잖아요. 갯벌. 조개 캐고 하는 갯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토지다? 최대 만조에선 위에서부터가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나요?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 생겨. 그럼 종전에는 토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니까 뭐였다가? 바다였다가 토지가 생길 수 있냐고. 그쵸. 간척 사업하면 되는 거죠. 그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됐습니까? 처음 토지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말 그대로 하는 신규 등록. 그래서요. 자, 토지가 없어질 수 있나요? 신규 등록 반대 개념 볼게요. 지금 개념 잡는 게 중요해요. 신규 등록은 땅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럼 땅이 없어질 수도 있나? 땅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갔다?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로 들어갈 때만 토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아니면 토지 아니면 바다. 자, 토지가요. 논이 있는데 하천으로 표현될 수 있나? 하천. 자,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 한강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한강 있죠, 한강. 이 밑에 한강. 한강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예요. 토지가 뭐다? 바다가 아닌데. 그럼 한강은 바다예요, 아니에요? 강이잖아. 바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라고, 토지. 개념 잡으시라고요. 토지인데
토지인데 물이 흐르는 토지지. 그걸 하천이라고 한다고. 되었습니까? 그럼 하천도 토지다. 개념 잡으셔야 돼. 하천도 토지다. 토지는 뭘 말한다? 바다가 아닌데,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도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자, 하천 구역인데, 하천으로 있는데, 하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를 예상이 있는 것도 하천 구역으로 한다고요. 되었습니까? 홍수 나면 또 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하천 옆에 자, 논이 있었어. 밭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을 이게 요새 이제 뭐 강수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논을 하천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전답이었는데 무엇으로? 하천으로 편입시켰어. 그럼 토지가 그대로 토지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토지라고. 용도만 바뀐 것 뿐이지 토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는 어디로 들어갔을 때만? 바다로 들어갔을 때만이에요. 그럼 거꾸로 바다였던 게 간척사업 등을 해서 새로 생길 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말뜻 받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요. 예, 혹시 뭐 또 공부를 더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초, 제일 기본적인 개념부터. 자, 그럼 여기가 A라는 동이에요. 여기가 토지야. 여기는 바다. 네. 자, 그럼 여기는 바다, 여기는 토지. 그럼 요 선이 뭘까요?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바다라고 제가 그렸어. 그럼 요 선이 뭔가? 요 해안가인데 요 선이 뭔가? 최대 만조의 선. 어디서부터가 토지로 친다? 최대 만조. 무지무지 많이 나온 문제예요. 가로 넣기. 최대 만조의 섬이는 토지고 이쪽은 바다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 해안가에 있는 동네인데 A라는 동네가 있고 이 동해에 1번지서부터 976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자, 동별로 집원 붙이죠. G번은 무엇별로? 동별로, 리별로 집원 붙인다 그랬죠? 예, 그럼 옆에 B동은 다시 1번지서 새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A동의 제일 마지막 집원이 몇입니까? 970. 이건 이제 우리가 법 조문할 땐 최종 본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최종 본번. 1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있다, 이 동네? 976번지까지 있어요. 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49, 50, 51 전이 있다고 할게요. 쭉쭉쭉 이제 집원들이 있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 50번지 앞에가 바다였는데 허가를 얻어서 매립을 했어. 땅이 새로 생겼어. 자, 이렇게 땅이 새로 생겼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신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집원 써요. 토지를 들어가면 몇 번지인지 집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원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 말 하는 거라고. 뭐 할 때? 1번 뭐 할 때? 신규 등록을 할 때 집원을 새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원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붙이느냐? 자, 몇 번지 앞이에요? 50번지 앞이죠. 그럼 51로 하면 돼. 우리 아까 개념 보셨잖아요. 같은 동에 똑같은 집원 생기면 안 되죠. 이 동에 51번지는 이미 있으니까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부번. 아까 부번 기억나시나요? 예, 50번지 앞이야. 그럼 몇 번지가 새로 생긴다? 50, 의라고 좀 읽자. 50에 의라고 아까 읽으라 했잖아. 50에 1. 예. 되셨습니까? 예, 이게 조문으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 1번 원칙. 지금 이 얘기 이해하신 것이 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글로 읽어볼까요? 원칙. 임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집원을 부여한다. 말 되셨나요? 예, 뭐 할 때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집원을 어떻게 붙인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 밑에 예외에서 예외도 쭉쭉쭉 나오는데 신규 등록만 예외 한번 볼게요. 요것만 나와 이제 기본서 나올 때 정식 책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나올 때 다 하실 건데 일단 신규 등록은 개념 하나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976번지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동네 제일 마지막 집원이죠. 여기 몇 번지가 제일 끝 집원? 976번지가 요건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토지가 신규 등록될 수도 있죠. 이 앞에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지로 가냐? 그럼 976에 1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제일 마지막 번호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977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일 수도 있다. 그걸 예외라고 한다고.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붙이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부번을 안 붙이고 본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적법에서 집원 얘기할 때 원칙상 이 개념을 잡으세요. 부번을 안 붙이고 새로 생긴 땅이 있는데 부번을 안 붙이고 본번을 붙인다는 얘기는 없는 번호여야 되죠. 이 동네에 확실하게 없는 번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동네에서 제일 확실하게 없는 번호는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예요. 말 되셨나요? 예, 그래서 본번이라는 얘기는 무슨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 부여한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읽어볼까요? 니은번. 니은번 예외. 뭐라고 되어 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부여할 수 있다. 글의 뜻 이해되십니까?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부여할 수 있다. 되셨죠? 예, 그게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제가 A번 그려드린 겁니다. A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물량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으면 부번 붙일 필요가 없고 그냥 무슨 번호 붙인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 붙입니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공부하시는 거라서 웬만하면 표현할 때 조문 표현 그대로 해드려요. 익숙해지라고. 예, 글로 하는 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신규도는 개념만 보시면 돼, 지금. 아, 그럼 이런구나 하시면 돼. 2번. 분할. 토지를 나누어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분할. 그래요. 토지를 나누어요. 이게 지금 말이 하나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아까 개념 보셨는데, 자, 이렇게 쭉 지번이 있는 동네인데 10번지를 분할을 해. 10번지를 분할해. 자, 그럼 원래 이게 몇 번지였죠? 10번지였죠. 그럼 두 필지로 나눴으면 번호가 두 개 필요하죠. 두 필지가 번호가 두 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100번지를 분할하면 그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그대로 몇 번지? 100번지. 그래서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해요. 되었습니까? 예, 하나는 그냥 분할 전에 집어쓰고 여기다가 번호를 붙일 때는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여. 근데 10에 1로 했다고 칠게요. 예,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몇 번지? 10번지하고 10에 1번지.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이걸 또 분할할 수도 있죠. 이 10번지가 또 위아래로 분할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번이 또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원래 몇 번지였죠? 10번지잖아. 그럼 하나는 그대로 10번지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부번을 붙여야 되는데 이미 부번이 있냐고. 여기 이미 10에 1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번호를 부번을 붙인다고. 그럼 몇 번지? 10에 2번지. 말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하기 상식적이겠죠. 그럼 이걸 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분할 후 필증 거기는 없어. 분할 후 필증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들리세요? 하나는 무슨 지번으로?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말이 들리십니까? 부번을 붙이긴 하는데 무슨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되셨죠? 예, 거기서 부번 붙이는 것만 지금 써져 있죠. 책에는. 그쵸? 책에는 원칙 해가지고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이렇게만 써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빠져 있잖아. 하나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해요. 지금 그냥 듣고 이해만 하세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할게요. 이게 몇 번지? 이게 종전에 몇 번? 10의 1번지인데 또 분할할 수도 있죠.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번을 하나는 뭘로 써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식 책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 틀린 지문이 분할할 때 1필지는 본번으로 하고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여기는 10번지 있고 지금 몇 번지를 분할한다고. 지금 몇 번지를 분할한다고. 10의 1번지를 분할하는 거잖아요. 10번지가 아니라 10의 1번지를 분할하죠. 그러면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한다고. 그대로 몇 번지? 10의 1번지. 10번지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분할할 때 1필지는 본번으로 하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본번하는 게 분할 전에 지번 그냥 쓰는 거고. 그럼 여기가 문제잖아요. 여기는 번호를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쓴다? 아까 이해하신 대로 10에 3이 되겠죠. 최종 부번이 2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분부여한다. 개념 잡으셨나요? 예, 그래서 자 분할 그럼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분할하면 여러 필지로 나눠지는데 번호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분할 전에 지번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나머지에다가는 꼭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데 이미 부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분부여한다. 개념 잡으셨죠? 예, 이게 분할. 자, 네, 3번 제목이 뭡니까? 합병. 분할 거꾸로가 합병.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 자, 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병 대상 지번 중. 글을 한번 읽을까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세 필지가 있는데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여기 세 필지가 있는데 이게 한 필지를 합쳐.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 그래요. 그럼 합병하면 지번을 새로 써야 된다고. 그럼 무슨 지번을 쓰느냐? 생판 새로운 지번 쓰는 게 아니라 합병 대상 지번 중 합병 대상 지번이 몇 번지예요 지금? 10, 11, 12. 요 셋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쓴다고. 몇 번지가 된다? 10번지가 된다. 그러면 몇 번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7번지하고 12번지는 이 동에 이제 없는 번호라고. 이건 이제 결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결번. 번호가 빠진 번호를 결번 그래. 자, 그럼 몇 번지가 돼요? 10번지. 근데 대 다음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글 읽었을 때 다시 읽으면 합병 대상 지번 중 무엇으로 하되 그대로 읽을게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그 다음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한다. 곧 하되 다음에 나오는 말은 혹시 이러면 이런 말이에요. 혹시 이러면 이게 몇 번지인데요? 10의 1번지, 11, 12 이렇게 세 필지가 합병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본번 중에서 빠른 거로 쓰라고. 말뜻 이해하셨나요? 이 말을 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엇 중에서? 본번만으로 된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본번만으로. 근데 또 조문에 없는 건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수험 공부할 때 상상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자기가 막 사례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공부하는 데는 별로는 안 좋은데 근데 질문하시니까 이러면 어떡하냐고. 11의 1, 12의 1, 13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본번을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지가 된다? 10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제일 빠른 거? 본번을 가지고 제일 빠른 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시고 4번에 도시개발사업 이건 생략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상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복습. 지금 했던 거 다시 지번을 공부했는데요. 지번을 공부했는데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붙이더라? 말은 지금 안 나와도 느낌 와요. 아까 그림, 이미지 아까 바다가 있었는데 새로 땅이 생겼어. 그럼 지번을 새로 붙일 때 인접지 본번에 9번을 붙여. 50번지 앞바다가 새로 생겼으면 50에 1번지. 그게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분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분할하면 필지 수가 늘어났으니까 번호가 더 필요해. 하나는
그대로 쓰는 거죠. 분할 전 집어넣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꼭 부번을 붙이는데 없는 부번이 되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호 부번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합병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뭘로 쓴다? 제일 빠른 거 선순위 집어 쓰는데 본번만으로 된 것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집어넣으라 되셨죠? 네.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갈게요. 지목. 자, 요거 하셨고 자, 한 문제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목. 지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목의 뜻은요.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지목 그러면 무엇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 이 땅들이 쓰이는 용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지목이라고 한다. 지목. 자, 지목.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목이란 토지 무엇에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고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 용도. 지목하면 용도란 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용도. 그래서 지목을 정하는데 지목은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한 필지에 지목을 두 개 쓸 수는 없다고. 하나의 필지는 지목을 하나만 쓴다. 그것을 일필 일목의 원칙. 그래. 일필 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이번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요. 지목을 몇 개 써요? 하나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를 쓰는데 실제로 그 토지가 두 개 용도로 쓰일 수도 있죠. 한 필지인데 실제 용도는 두 개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몇 개를 써야 돼요? 하나만 써야 될까? 그러면 그 두 개 쓸 때 하나를 쓸 때는 주된 것으로 쓰라고. 그게 뭐라고 한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된 용도로 쓴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다음에 3번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그래. 이건 뭐냐면 자, 개념을 잡으세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용도에 따른 구분인데 어느 때의 용도에 따라 구분이 나왔을까요? 어느 때? 과거, 현재, 미래. 현재지, 현재. 토지의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인데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건데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 어느 때의 용도? 현재의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용도에 따라서 미리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땅의 목적이 정해졌으면. 자, 이게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공장용지 있죠? 개념을 잡을게요. 예. 아까 대 가지고 잡을까? 예. 자, 아까 전이었는데 여기 도로가 있고요. 집 지을 수 있다? 아까 전인데 집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목은 뭔데? 전인데 집을 지었어. 순서가 전인에다가 뭘 지은 거예요? 집을 지었어. 그럼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용도가 현재 뭐로 쓰이나요? 이 집의 부지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의 부지면 대라고 한다고. 그럼 집을 다 지었으면 지목을 전에서 뭐로 바꿔? 대로 바꾸는 거야. 대로 바꿔놓고 집 짓는 게 아니라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농사 짓고 있는데 대로 바꾼다 말도 안 되죠. 지목이라고 하는 건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건데 어느 때의 용도? 현재의 용도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농사 짓고는 전이야. 그럼 허가는 미리 받을 수 있나?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아까 집 지을 허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죠. 그럼 허가대로 집을 다 지어. 지금 사실 순서를 말씀드려요. 집을 다 지어서. 그럼 집을 다 준공을 하면 이제 이 땅은 무엇의 부지로 된 거예요? 주택의 부지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꾸는 거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의 용도에 따라서 현재의 용도에 따라 공장 용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장이 있어요. 그럼 공장의 부지로 쓰이면 뭐로 한다? 공장 용지로 한다. 개념 잡으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라 원칙을 먼저 잡으세요. 근데 우리 동네는 풀만 있는데 공장 용지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 동네 풀만 있는데 지적공고 대장을 떼봤더니 지목이 공장 용지야.
공장. 뭐는 없는데. 공장 건물도 없는데 풀만 있다고요. 그런데도 지목이 공장용지야. 그럼 미리 바꿔놓은 거라고. 이 땅을 앞으로 뭐로 쓰겠다고.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땅을 만든 거라고요. 그럼 그 땅은 목적이 있나? 목적을 만들고 땅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 공장 건물이 안 들어서도 지목을 미리 공장용지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개념 이해됐습니까? 네, 그것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3번에 말했들.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그 땅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미리미리 지목을 바꿔줄 수도 있다. 목적에 따라서.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신도시 개발하고 막 수용하고 해서 아파트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택지로 개발한 땅이라고. 되셨습니까? 그럼 원래는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주택이 다 지어진 다음에 지목을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이미 뭐로 해놓은 데야. 택지로 개발해 놨잖아요. 그건 아파트 건물이 없고 지금 풀만 있어도 뭐로 바꿔둔다. 대로 해둔다. 이런 원칙을 뭐라고 부른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름 한 번만 더 부르세요. 무슨 원칙을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개념 잡으시고요.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도가 바뀌는데 일시적으로 용도 바꿀 땐 지목 안 바꿔요. 영구적으로 용도가 바뀔 때면 지목을 바꾼다. 이것을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되셨고요. 개념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 현재 우리나라는 지목을 28개로 나눠놨어요. 몇 개로 나눠놨다? 28개. 28개는 나눠 그 지목의 이름을 봅니다. 나중에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실 건데 지금은 안 보셔도 돼. 지금은 우리나라 지목의 이름만 한번 익숙하게 보세요. 그걸 읽으실 때요. 그 지목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돼요.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게 있으면 글을 읽으시라고. 자, 뭔 얘기냐면 1번에 전 있죠. 전. 지목 이름 중에 뭐가 있다? 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밭전자예요. 밭을 지목을 뭐라고 한다? 전. 2번에 뭐가 나옵니까? 답. 답 하면 논 생각하셨는데 예. 답. 그 다음에 3번 뭡니까? 과수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과수원 있죠? 예. 그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목장용지 있고 예. 다 아는 말이에요. 예. 5번 뭡니까? 임야. 자, 임야 이미지 떠올리실 거고 그다음에 6번 광천지 떠올라요? 광천지? 그러니까 광천지가 뭐냐면 온천이에요. 온천, 약수터 이런데 그러니까 지하에서 이게 온수, 약수, 석유 이런 게 용출되는데 이거 뿜어져 올라오는 데를 뭐라고 한다? 광천지.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광천지. 처음에 하실 때는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말로 광천지. 그래서 온천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지목 이름 중에 온천이라는 명칭은 없다고. 뭐라고 한다? 광천지요. 광천지.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름이 온천이었어요. 지목 명칭이 바뀐 거라고. 현재는 뭐라고? 광천. 올해도 지문은 나왔죠?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 염전 이미지 떠오르시죠? 예, 예. 소금 천일점 하는데 염전. 그 다음에 공장 부지면 뭐라고 한다? 대는, 대를 안 했구나. 대. 자, 그 주택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건물의 부지는 뭐라고 한다? 대. 자, 뭐라고 한다고요? 대요, 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대. 자, 기억 읽어볼까요? 영구적 건축물 중, 뭐야? 주거, 주택이네. 그 다음에 사무실, 빌딩이죠. 그 다음에 점포, 상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그러니까 박물관, 극장, 미술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시설. 이런 문화시설 건물과 이에 접수된 저건물 부속시설의 부지를 뭐로 하겠다? 대로 하고. 그럼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건물이 먼저 있고 그 부지로 쓰이면 뭐로 한다? 대로 한다니까. 아까 원칙은 먼저 말씀드렸죠. 근데 건물이 있기 전에 대로 할 수도 있다. 아까 그럴 수도 있다. 그건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니은번 보니까 원래는 그런데 니은번에 뭐라 했어요? 8번에 니은.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 말은 아직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으면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 많이 이제 계약서 쓰실 거예요. 대 하면은 지목이 되는 어떤 건물의 부지? 대. 건물의 부지는 다 대예요? 아니라고. 건물도 여러 가지 건물이죠. 공장 건물도 건물이에요. 공장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학교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관도 건물이잖아요. 건물도 여러 가지 있는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 주거, 주택,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점포, 상가, 그 다음에 문화시설, 박물관, 극단, 미장 이런 문화시설 건물의 부지를 뭐로 하겠다? 대로 합니다. 대. 네, 됐고요. 대지라고 하는 지목은 없습니다. 예? 제 말 이해되세요? 대지라고 하는 지목 이름은 없다고. 그냥 뭐라고요? 대요, 대.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지목 쓸 때, 지목, 대지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예, 지목 뭐라고요? 대. 자, 그 다음에 건물이 공장 건물에 부지면 뭐라고 한다? 공장 용지. 10번 학교 건물에 부지면 학교 용지. 그 다음에 11번 주차장이면 주차장이라는 지목도 있고 12번에 주소 용지라는 지목도 있고 주소 용지. 그 다음에 13번에 창고 용지. 요새 좀 핫한 물류장이 요새 많이 생기니까 물류장 이런 건물의 부지를 뭐라고 한다? 창고 용지. 그래서 요새 하도 핫하니까 지문으로 계속 나오죠. 창고 건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 그 다음에 14번에 도로 있고 길이죠. 그 다음에 길 중에서 선로고 궤도가 있으면 뭐로 한다? 철도 용지.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실 때 나중에 또 써먹을 때 이 땅 중에서 용도 길로 쓰이는 땅은 길로 쓰이는 토지는 지목 이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은 도로하고 철길도 있잖아. 철도 용지에서 길하면 뭐하고 뭐요? 도로하고 철도 용지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하고 철도 용지. 그다음에 제방 아시죠? 뚝이요. 제방. 그다음에 하천 나오고요. 국어 나옵니다. 하천하고 국어를 잘 묶으세요. 네, 어떤 비교해서 잘 내는데 자, 물이 흐르는 땅을 지목을 뭐로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까 한강 하천이다. 한강 토지다. 토지라 했죠. 바다가 아니면 토지라 했죠. 토지인데 물이 흐르는 토지도 있죠. 토지인데 물이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럼 물이 흐르는 토지가 지목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천 아니면 국어예요. 개념 잡으셨나요? 물이 흐르는 데는 뭐 아니면 뭐? 하천 아니면 국어. 어떻게 구냐? 일반적으로는 하천이야. 일반적으로 하천인데 인공수로면 국어라고 해요. 자연적이면 하천. 자연유수란 말 보이시죠? 자연유수면 하천.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 우리 여러분들 농지정리 사업을 하면 이게 논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한 다음에 정리해놨죠. 농지정리 사업에서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한 데 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수로 있죠. 시멘트 발라놓은 거 배수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로예요. 물 흐르는 데인데 시멘트로 발라서 인공으로 만든 거잖아요. 반듯반듯하게. 그런 인공수, 그런 데를 뭐라고 한다? 국어. 되셨습니까? 예, 국어고요. 그러면 자연적이면 하천이고 인공적이면 국어. 근데 자연적이더라도 소규모는 그냥 국어로 한다고. 또랑 이런 데 있죠? 시골집 옆에 또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또랑 이런 데도 뭐로 한다? 국어.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와도 국어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유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유지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이 고여있는 데를 말합니다. 물이 고여있는데, 아까 흐르는 데는 뭐였죠? 물이 흐르는 데는 하천이나 국어. 국어가, 한자라고 국어가 또랑이란 뜻이에요, 국어가. 하천 아니면 국어고, 고여있는 데는 뭐라고 한다?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뭐 호수, 저수지 이런 데를 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양식업 하는 데가 양어장. 3년 전 문제였죠. 여러분들 그 가두리 양식장. 자,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있는 그 가두리 양식장이 지목. 한려해상 그 광어 키우고 뭐 김 양식하고 전복 양식 그 양어장의 지목은 없죠. 그건 바다지. 바다에다가 양식업 하는 건 바다죠. 지목이니까 땅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토지.
토지의 지목이 양어장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육상에 있는 거예요. 육상. 맨 앞에 시작이 어디에? 육상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육상에. 그래서 거기 살짝 해상에 그래서 틀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양어장 하면은 바다에 있는 양어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땅에 있는 양어장 생각, 민물 양어장 이런 거, 개구리 키우고 이런데, 달팽이 키우고 이런데, 자, 그다음에 수도용지, 수도 관련 시설이고요. 공원. 자, 그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원, 아까 공원 넘겼는데 공원 하면 떨어진 이미지가 뭐세요? 공원 그러면 어떤 공원이 떠올라요? 공원 하면은 지금 지목 이름 읽고 있잖아. 공원이란 지목인데 공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공원 하면 탁골 공원 이런 거. 동네 어린이 공원 이런 거 있나요? 동네 주택가 이런데 미끄럼틀을 입고 하는 어린이 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공원 하면 설악산 국립공원이 떠오르면 안 돼요. 되셨습니까? 예.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런 공원이 떠오르면 안 된다고. 지목이 공원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 떠오르시라고. 되셨죠? 예. 근데 일단 떠오르세요. 그걸 이제 법으로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이라고 해. 자연공원법상 공원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상 공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공원하면 동네에 있는 공원들 생각하세요. 그거는 부속된 거죠. 예. 근데 독립적으로 공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처음엔 궁금한 게 많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체육용지. 체육용지 떠오르세요? 느낌이? 체육용지. 체육용지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 네? 야구장 막 이런데. 야구장. 그죠? 야구장. 뭐 잠실 체육관 이런 거 떠오르셔도 돼요. 예, 그런 데가 뭐가 된다. 체육용지. 예. 자, 그 다음에 24번에 뭐가 나옵니까? 유원지 하면은 노는 데죠? 노는 데예요. 예. 자, 수영장. 여러분들 떠오르는 유원지 이미지 수영장 있어요? 있죠? 없나? 전 어렸을 때 유원지 하면은 무슨 송추 유원지, 뭐 안양 유원지 이런 데 가면 수영장 갔는데 그게 떠오르. 여러분들 이게요. 이 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50년대. 그때 그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막 저 뒤에 가면 우물도 나온다고 우물. 요새 우물은 잘 못 보죠. 우물 잘 못 보는데 옛날에 우물들 많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조문에 있는 수영장 하면요. 조문에 수영장 하면 어디 있는 수영장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유원지에 있는 뭐 장흥유원지, 송추유원지에 있는 그 수영장들 있잖아요. 그 수영장을 떠올리셔야 돼. 되셨나요? 예, 유원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유원지 어떤 게 유원장이래요? 그 24번에 유원지 보시면 둘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수영장. 예, 수영장. 그럼 시험지에 나온 수영장 하면은 어디 있는 수영장 얘기하는 거다. 유원지에 있는 수영장은 떠오르셔야 된다고. 이미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수영장. 그다음에 유선장이 뭐예요? 뱃놀이 하는데. 유선장, 낚시터. 이미지 떠오르세요? 낚시터가 뭐래요? 유원지.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될 것은 바이킹이 떠올라야 돼요. 시험지에 나오는 어린이 놀이터라는 글씨를 보시면 동네에 있는 그 미끄럼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셨습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바이킹을 떠올리셔야 돼요. 바이킹 있는데 뭐다? 유원지라고 어린이 놀이터. 그 뒤에 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는 지금 금방 오시죠?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 유원지가 됩니다. 예, 자,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이미지 좀 쌓으세요. 유원지. 그다음에 25번에 종교 용지. 느낌 와요? 이건 쉽게 오죠. 교회, 뭐 절 이런 데 부지가 뭐다? 성당 이런 데 부지가
종교용지겠죠. 종교용지. 그 다음에 26번에 사적지. 느낌 옵니까? 사적지. 문화재가 있는 데가 뭐가 된다? 사적지. 27번에 묘지. 묘지는 뭐 느낌 금방 오고. 자, 그럼 27번까지가 묘지예요. 묘지.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지목을 몇 개로 나눴는데 지금 법에서 28개로 나눴는데 그럼 실제로 용도가 더 나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27개 묘지까지 하고 그 외 나머지들은 다 잡종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잡종지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어디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뭐로 한다? 잡종지로 합니다. 잡종지. 그래서 밑에 잡종지에 기억, 니은 쭉 나오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조문에 있는 건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잡종지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죠. 요번 해도 잡종이 또 나왔죠. 네, 뭐 물론 예상은 했지만 워낙 개정된 게 있어서 어쨌든 잡종지가 빈도수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잡종 예시. 어쨌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뭐로 한다? 잡종지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하셨어요? 네, 다 하셨어요. 집어냈고 그다음에 뭐 하셨나? 지목 28가지인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목 외우는 게 아니라 글을 읽었을 때 이미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돼요. 광천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유원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되셨죠? 예, 그 이름을 좀 떠오르시고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는 다 잡종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게요. 경계가 먼저 나오죠? 네. 333페이지에 3번 뭐가 나옵니까? 경계. 네. 여러분들 경계 이미지 떠올라요? 이게 경계죠? 이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근데 이 선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인데 이 선은 꼭 직선이어야 됩니다. 이 경계는 선이에요. 경계는 뭐다? 선. 경계는 선을 말하는 건데 선인데 무슨 선? 직선이야. 직선인데 무슨 요걸 연결한 거야, 요거. 요게 점이잖아요. 요게 점인데 이게 아까 무슨 점이냐? 경계점. 요 점을 뭐라고 한다? 경계점. 그래서 정의가 경계란 읽어볼까요? 경계란 무엇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 간을? 경계점 간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하고 하면 이제 이런 거 연습하면 뭐 기준점 간을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네. 무슨 점?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어디에 등록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네.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여러분들 이 책에는 없지만 개념 하나 잡을게요. 경계는 땅에 있어요? 종이에 있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있어요. 경계는 선이에요. 아까 선이라고 했잖아요. 선인데 땅에 그은 선이에요. 도면에 그은 선이야. 종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그게 뭐다? 경계. 그럼 경계는 실제 땅에 없죠? 실제 현장에 땅에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내 땅 경계라고 담장 쌌나요? 쌓을 수도 있냐고. 담장을 쌓을 수도 있고 울타리 쌓을 수도 있고 여기가 내 땅이라고 말뚝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 땅 위에다가 여기가 내 땅의 경계라고 표시하는 그 구조물을 지상경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지상경계. 개념을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책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경계는 다른 말이라고. 됐습니까? 네.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경계는 어디 있는 선? 도면, 종이에 그은 선이고 지상경계는 말고 지상. 땅에다가 경계라고 표시해놓은 뭐 울타리, 담장 이런 것은 뭐라고 한다? 지상경계.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 됐습니다. 그렇게만 볼게요. 넘기세요. 다 하셨어. 그 다음에 자 4번 뭐 나옵니까? 면적. 자, 면적. 자, 요게 면적이다. 그래서 면적이란 땅을 토지를 위에서 본 거니까 수평면상 넓이다.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다. 당연한 얘기죠? 네.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 거기에 척간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했다는 건 이제 75년도
오늘 75년도 몇 번 나왔죠? 오늘 아까 옛날에는 지번이 한자였다가 75년서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바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75년서부터 면적이 단위가 제곱미터로 쓴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75년 전에는 평, 정, 담, 보 이런 식으로 단위를 썼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썼던 그 단위. 그걸 척관법이라고 해요. 척관법. 근데 이제 그거 안 쓰고 뭐로? 메타포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면적주의 대상 쭉 나오고 면적 구수 처리 쭉 나왔는데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네. 면적 개념만 보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2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신 겁니다. 네, 오늘 뭐 하신 거죠?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하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공부할까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저 3시간씩 해요. 3시간씩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 잡으면 1시면 끝납니다. 예. 그 다음에 공부하실게. 조금 늦었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예. 그 다음에 공부하실게. 지적,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등록. 이게 아까 뭐였죠? 뭐가 있어야 등록을 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등록했죠? 표시가 뭐가 바뀌어야지 뭐 새로 쓰고 할 거 아니에요. 표시가 바뀌는 게 뭐다? 토지 이동. 그래서 사실 토 이동 및 지적 정리 이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하는 게 뭐죠? 지적, 측량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그래서 총 4개 장 공부하시면 지적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오늘은 2장까지 공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어때 들을만 하셨어요? 네, 들을만 하셨어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안 하던 막 법공부 하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가 반이니까 말의 뜻.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복습을 부탁드린 게 아까 용어의 정의예요. 아까 용어의 정의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꼭 계속 소리내서 한 번씩 글로 좀 읽고 오세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지적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공지해 드리지만 이 지적법 끝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등기법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예, 등기법이 악명이 좀 높아요. 예, 뭐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알겠죠? 등기법을 많이 어려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이게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그래. 절차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등기법을 하시려면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등기부에다가 쓰는 게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쓰는 게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하는 게 등기법인데 그러려면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되거든. 근데 공부하시면서 이게 조금씩 하시는데 그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등기부 양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등기법이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공지가 됐겠지만 특강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 시간표에 보시면 공시법 특강이라고 셋째 중간에 이게 특강 잡혀 있을 거예요. 시간표 보시면 있나요? 그 시간표에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셋째 시간까지 지적법 다 하고요. 넷째 주부터 등기법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등기법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부터 한번 보는 걸 오후에 할 거예요. 네, PT를 보면서 등기부에서 용어, 등기법에 나오는 용어들 좀 할 거니까 그걸 한번 들어두시면 좀 등기법 공부하기가 좀 편하시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미리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데 반가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